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최근에 이 절세 계좌에서 배당소득세에 과세 이연 혜택이 없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국가가 국민을 속였다, 정부를 욕하고 이제 절세 계좌, 연금 계좌 필요 없어, 이거 다 팔고 나 그냥 직투로 갈 거야, 뭐 이런 분노의 글도 넘쳐나는데요. 근데 이게 좀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욕하고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배당소득세를 이제 안 뗐던 이 혜택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미국 주식에서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면 여기서 배당금 이 15%를 떼가는데, 저는 이 배당 세금을 한국 정부가 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이 세금을 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내가 배당금을 받는다. 그러면 15%, 15만 원은 이제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 ISA나 연금저축 같은 이런 절세 계좌에서는 이 배당금 이 15%를 떼지 않았거든요. 100%다 들어왔죠. 그럼 이거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 너네 노후 준비 잘해, 우리 세금 안 뗄게, 세금을 안 걷었던 걸까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 이런 것도 무조건 15% 세금을 다 뗐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15% 세금을 다 가져갔고 이 15%가 그럼 없어졌잖아요. 이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고 세금으로 투자자들한테 대신 지급을 해줬던 거예요. 이 15%를. 그러니까 이 15%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의 돈으로 지원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미래에 내야 될 세금을 좀 깎아주고, 세금 뭐 당장 안 거둘게, 미래에 거둘게, 이게 세금 이연이잖아요. 이런 건 상관없는데 어차피 한국 정부가 받을 돈을 깎아주는 거니까. 근데 당장 현금으로 투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좀 과도한 혜택인 건 맞긴 해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혜택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당연히 아쉽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혜택을 많이 이용해 왔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계속되기는 힘들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펌펌해서 좀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 이중배당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시행한 지 한 달 지났는데도 이런 사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특히 이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건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화가 난다고, 정부랑 증권사가 지금 밉다고, 분노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뭐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다 해지하고 이걸 직투로 감정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건 이성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런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매매 차익은 비과세 과세 이연이죠.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적용도 안 되고요. 배당금 분리과세잖아요. 종합과세가 되지 않죠. 그리고 세율도 3.3에서 5.5%로 아직도 매우 낮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막 다 해지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정부가 또 약속을 어기고 이런 연금계좌에 남은 혜택들도 다 없앨 거기 때문에 그냥 직투로 가는 게 현명하다는 글도 많은데요. 만약에 정부가 약속했던 이런 연금계좌 혜택을 막 다 없앨 정도면은, 그러면 직접 투자는 안전할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직접 투자의 세금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22% 양도세도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금 저도 배우자 증여했지만 배우자 증여가 지금 6억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부터 페널티가 생겼죠. 앞으로 페널티가 더 생기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재산을 보거든요. 여기에서 해외 주식은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해외 주식을 보게 되면은 건강보험료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매매 차익이 결국은 분리과세잖아요. 22%로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특정 금액 이상은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근로소득이랑 합산돼서 엄청 높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지금 이미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합과세로. 미래에 뭐 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해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내가 낸 돈이지만 깎어. 마이너스 50%, 뭐 10억 이상 있다? 마이너스 50%. 기초연금? 얘는 안 줘. 너네 부자니까. 아니면 너네 보유세 내. 뭐 이런 여러 가지 페널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부분의 투자금이 직투계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직투라고 해서 세금 리스크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이게 꼭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좀 과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냥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미국이나 저기 싱가포르 같은 해외 계좌로 옮기지 않는 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몰빵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요. 적당히 좀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만 55세 때 이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직투랑 연금이 한 5대 5로 나누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계획은 이 연금 계좌, 절세 계좌는 배당 쪽 ETF를 늘리고, 그리고 직투 쪽에서는 이제 직접 투자랑 그리고 성장주 좀 이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이제 절세 계좌에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매력이 사라졌잖아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 근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아직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절세 계좌에서 성장, 그리고 직투 계좌에서는 배당, 이게 반대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절세 계좌에서는 성장 투자하면은 이제 매매 차익이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고, 그 직투에서는 배당 투자를 하면은 장점은 이제 배당금 자체도 달러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추종하기가 쉬워요. 이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 근데 SCHD는 스마트 베타 좀 전략이 있는 ETF라 똑같이 추종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배당 쪽을 직투로 하면 이제 오리지널 찰스 슈왑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수수료 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좀 전략을 짜고 있고요. 물론 직투 계좌에서 이제 배당 투자를 할 때 이제 배당금이 연 이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 계좌랑 분산해서 좀 배당금을 조절할 필요는 있죠. 물론 저도 아직 성장 투자 위주라 배당금이 뭐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지금 배당 소득세를 뗐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또 3.3에서 5%를 떼면 이중과세 아시냐 이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 배당을 받은 원금 자체는 비과세 돼서 이제 이때 세금을 안 떼거나 뭐 나중에 돌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배당금을 세금을 뗐다고 하면은 이제 만 55세 이전에도 출금이 되면 좀 좋긴 한데 뭐 이거는 해줄지 모르겠네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도 진짜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모든 원흉이 자꾸 돈이 빠져나가서 그렇다. 미국 투자자들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이 공격의 타켓이 될까봐 좀 우려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가계 자산에서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그 고작 1%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랑 더 많은 자금이 계속 해외 쪽으로 투자되어야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와, 얘네 건드렸다가 진짜 표 다 잃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주변에 좀 해외 투자를 알리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해외 투자자는 애국자죠. 왜냐하면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저는 전에 얘기했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이 세금 감면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5년 이상 투자하면은 뭐 양도세 15% 감면, 뭐 10년일 경우는 30%, 20년일 경우는 뭐 5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좀 혜택을 줘야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막 테마주로 막 사팔사팔하면서 이게 달러벌이해서 애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부를 날려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부안해동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건전하게 정말 10년, 20년 장기 투자해서 진짜 달러를 좀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혜택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당장은 적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정부도 이 세금을 좀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제발 이 미래에 황금알 낳을 이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점점 고령화되면은 과세가 아마 무서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한번 알아봤어요. 싱가포르는 아예 세금이 없어요. 양도세금도 없고 배당도 없고. 미국은 세금이 있긴 한데 이제 장기 보유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뢰가 좀 가잖아요. 한국보다는.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일단 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은 계좌 만들기 쉽지 않고요. 이제 싱가포르는 약간 합법과 편법 사이에 약간 어둠의 루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과정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죠. 그리고 어찌어찌 뭐 해외 계좌를 만든다 해도 결국 내가 거주하는 곳이 한국이면요, 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돼요. 그 내가 싱가포르 계좌를 만들어서 이걸로 투자했어요. 근데 나는 한국 거주하잖아요. 그럼 세금 100% 내는 거예요. 서로 싱가포르 한국이랑 이 계좌 정보가 다 공유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한국에 살면서 해외 계좌에서 세금 줄이며 투자한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연금 계좌도 적당히 하고
직투도 좀 나눠서 하고요. 수익이 나면 세금 내는 게 사실 맞잖아요. 물론 이 세금이 좋은 곳에 잘 쓰이라는 확신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도 글을 읽었는데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금 10% 혜택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그동안 와, 내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손쉽게 지금 우리 미국 주식이랑 뭐 해외 주식, 채권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진짜 감사할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심지어 좀 북쪽으로 몇 킬로 올라가서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과는 지금 생존조차 위태위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줄 요약. 1번.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이 절세 계좌, 연금 계좌는 투자할 메리트가 존재한다.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직투가 안전지대 아니에요. 직투는 오히려 더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랑 직투랑 잘 나눠서 투자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계좌에서 배당 소득세 과세 이연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배당 투자에서 이제 연금 계좌는 성장 투자, 시세 차익 투자가 좀 더 유리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각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좀 너무 분노만 할 필요 없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